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KBS 9시 뉴스가 특종한 거 아시나요? 그동안 이동재랑 한동훈이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이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라고. MBC하고 제보자 X하고 황희석이랑 최강욱이 자기한테 덫을 놓고 공작을 넣고 자기들은 공작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에 언론 플레이에 증거인멸하고 수사 방해하고 윤석열 들어와서 추미애한테 쳐맞고 뭔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한 4-5달간. 근데 어저께 KBS가 이 두 사람이 부산에서 적나라한 그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까버렸네요. 네, 한동훈이 이동재한테 야 유시민 이사장 정계 은퇴했으니까는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네가 좀 잘 봐. 네가 잘 좀 해. 그러니까 알았어요 형님. 야 그리고 이번에 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윤석열 총장한테 힘이 실린다? 그러니까 유시민 꼭 잡아야 돼. 그러니까 꼭 지금 잡아야 되니까는 네가 꼭 좀 해줘. 그러니까 알았어요 형님.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독려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적나라한 대화를 일부를 KBS가 공개를 했어요. 어쩌면 좋아. 네, 이거 파장이 너무 크죠. 예. 오늘 한동훈이 수사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보도를 보고 생각이 바뀐 것 같아. 아무래도 변호사의 그 자문이 더 필요했나 봐. 예, 오늘 수사를 취소해버렸네요. 예, 그리고 그 이동재는 구속된 다음에 그 주진우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공소장에 한동훈이랑 공모한 내용도 없는데 왜 자기를 구속하냐고. 이게 공범도 아니고 그냥 단독범행일 수도 있는데 왜 공소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면서 단순히 강요미수죄를 가지고 구속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계속 헛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주진우 기자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딱 보면요. 그냥 이동재만 잡아가 이거거든요. 이동재가 독박 쓸 거니까 두 사람 사이에 공모관계로 연결하지 마. 그러니까 한동훈 하나는 구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동재는 좀 알고 있나? 이동재는 지금 분위기 파악이 된 건가? 자기가 지금 혼자 독박 쓰는 상황이라는 걸? 네, 그리고 이동재가 구속된 다음에 채널A 기자협회에서 성명을 냈어요. 이동재 구속은 언론자유 침해고 전대미문의 일이고 언론자유를 손상하는 거고 강요미수를 가지고 구속을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람을 강요미수로 걸었다는 거예요. 사실 강요미수를 가지고는 구속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판사가 이 사안을 너무나 중대하게 보고서는 영장을 친 거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동재도 50대 50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완전 화들짝 놀란 것 같아. 판사는 강요미수 그 수준 이상으로 본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협박이거나 아니면 거의 내란죄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내가 볼 때 스텝에 꼬였어.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검도 뭔가 좀 싸게 끊어보려고 이동재한테 혼자 독박 씌우는 걸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 공소장에는 한동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한동훈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하나 좀 이렇게 희생해서 들어가 싸게 끊어줄게. 제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면밀하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KBS가 특종을 터트리면서 지금 또 스텝에 꼬였어. 예, 운명의 수레가 바뀐 것 같죠? 운명의 수레가 바뀐 것 같죠? 윤석열한테 가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근데 한동훈을 보고 있으면 한동훈은 최순실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비선실세가 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걸 꿈꿨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KBS가 이 녹취록을 입수했다 그러면 이거 KBS만 갖고 있을까요? 다른 언론사나 조중동은 빨리 이미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윤석열을 빨리 얘네들이 손절한 거지. 그리고 이 윤석열 때문에 본인들이 패배한 것들을 지금 박원순 시장을 가지고 좀 되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적폐 세력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이 핑크당 부류들, 조중동.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공격하고 역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따름이에요. 네. 오늘 또 황당한 뉴스 하나가 있는데, 이 사준모, 이 법세련이죠. 이 법세련 사준모가 박원순 시장의 의혹을 인권위에 진정을 한 걸 취하했어요. 근데 취하의 이유가 뭐냐?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얘네는 원정권 사건 났을 때 그날 오후 즉시 얘네가 검찰에 고발한 거 기억나시나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강간죄로 고발했죠.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한 달 반 있다가요. 얘네가 슬그머니 그걸 취하했어요. 그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그럼 이 사준모 법세련이랑 이 피해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럼 변호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왜 이 법세련이랑 사준모는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검찰, 언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제 그 김재련이 인권위에서 진정사건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사준모나 이런 여러 그 소위 수구 보수단체들이 인권위에 진정했잖아요. 여성단체들이랑. 진정 들어왔으니까 니네 들어와서 조사 받으라고 우리가 진상규명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여자가 싫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필요하면 진정할 테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준모가 눈치 까고서는 이제 취하한 거죠. 얘네 이게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나요? 예, 여러분, 지금 네이버를 보세요. 어제부터요, 박원순 시장 그 기사가 싹 사라졌어요. 후속 보도가 안 나와. 왜? 어제 김재련이 뭐라고 했어요? 그 외에 추가 증거가 없다고. 그 여기 고소인이 원한 건 사과뿐이었다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박원순 시장의 발인 날, 이 여자들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폭력, 성추행, 신체 접촉, 음란 문자, 속옷 사진, 침실, 진짜 온갖 그 진짜 자극적인 말로, 예, 진짜 이 고인이 가는 길에 진짜 똥을 뿌렸죠. 가족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러고 나서는 이게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비서의 업무인지도 뭐 이게 헷갈리는 걸 가지고 이 2차 기자회견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빡 돌아버린 거죠. 게다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들이요. 너무 많이 탄핵이 다 했다는 거예요. 4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2년 근무한 거였고 마라톤도 뛰지도 않았고 진정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엔 진정 접수된 사건도 없고 텔레그램 보여준 것도 사실은 10초면 사라지는 건데 박원순 시장의 이름이 떠있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요. 단 하나도 반박을 안 해요. 반박을 안 해요. 입만 열면 가해라고 하고서 침묵도 가해라고 하더니 이제 인전 자살도 가해라고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반박이 들어오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해요. 지금 이 김재련 이 사람이 그 여성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 고소인이 진짜 순수하게 정말 사과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온 거라면 망자를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 한다면요. 이 고소인이 정말로 순수하다면은 이 김재련을 고소하는 게 제가 볼 때 맞아요. 왜냐? 2차 가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미지의 여인, 이 팬텀 레이디, 이 유령의 여자를 2차 가해를 하도록 계속해서 언론이 어뷰징하도록 몰아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이 신분이 적어도 기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있게끔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2차 가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 빌미를 준 거는 이 여자, 이 변호사의 비호감도거든요. 천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이 갑자기 갔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의심을 가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2차 가해란 말이 나온 게 바로 그 전날, 그 다음날부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실체도 아닌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서울시구, 정부구,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한 사람의 명예, 이 시장의 명예, 한 가족들의 이 가슴에 피멍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고소인이 정말로 원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받고자 했던 게 사과였다 그러면 이분은 빨리 이 김재련을 고소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아니면 정말 증거를 빼박 증거를 주든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역풍을 불 확률이 너무 높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거의 종말로 가는, 어떤 고점을 찍고 종말로 가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일반 사람들의 영리를 건드려 버렸어. 쟤네들하고는 상종이 안 되는 거구나. 저는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박원순 시장의 그 마지막에 이렇게 떠올리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젠더 특보 그 임순영 씨 있죠. 임순영 씨가 지금 사퇴하면서 지금 경찰 조사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럼 자기 이제 시간 되면 나간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언론한테 그러죠. 왜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자꾸 쓰냐. 근데 여러분, 이 임순영은 그 뭐예요.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여성의 전화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날 그 기자회견을 했던 그 소장이나 부소장, 뭐 김혜정이나 뭐 이미경 그분들, 임순영 다 20년, 30년 된 박원순 시장과의 인연이에요. 그분들 서울시 예산 안 받아요? 그분들 다 박원순 때문에 국가인권위도 가고, 지금 국가인권의 그 장도 마찬가지고, 박원순 시장 덕분에 이분들 다, 장 하나 하고, 국회 들어가고, 예, 서울시 들어가고, 다 감투 하나씩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인순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 박원순 시장한테 등에 칼을 꽂았거든요. 저는 그 박원순 시장이 그 마지막 선택을 하던 그 전날 혹시 무슨 일이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과 그 대화들이 오간 과정 속에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느꼈을 그 인간에 대한 회의감. 나랑 20년, 30년 동지들이 이제 나한테 등에 칼을 꽂을 수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의 그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부정해야 되는 그 상황. 저는 그 상황에서 뭔가 그런 어떤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인간에 대한 회의감. 자기가 살아온 삶, 동지의 그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감. 거기서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한 사람. 네, 여러분.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면 안 되거든요. 페미니즘이고 뭐고 감수성이고 2차가 다 좋은데요. 중요한 건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휴머니즘이 없는 그 어떤 시민운동이나 그 어떤 그 주의가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독재로 흘렀었어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이 쿠데타를 한 다음에 다 독재로 움직였던 게 그런 연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상식과 휴머니즘이에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